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이번 주제는 두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시 부활하는 건강인증 QR코드. 두 번째 주제는 5종류 폐렴 전염병 동시에 걸린 환자 출현입니다. 중국의 폐렴 관련 전염병 확산이 예상처럼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11월 22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질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중국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2월 5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이 3가지 비밀 명령을 내렸고, 명령의 핵심은 절대로 우한 폐렴, 코로나 재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유행성 독감이나 폐렴 정도로 용어에 대해 각별히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이미 중공 당국자 내부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통제하는 중국에서 일반 인민들과 심지어 관변 언론들도 공산당에 의해서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에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이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된 정보일 경우 공산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공의 당직자들이나 중국 정보 관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인민들에게는 별일 없다며 시진핑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지만, 그러나 자신과 가족들 및 친인척들에게는 위험 경고를 사실대로 알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정보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해외 언론이나 일반인민들에게도 몰래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확실한 증거는 바로 공산당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국에서 폐렴과 연관된 여러 바이러스 확산이 별거 아니라면 정책 변화가 없겠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이 변화한다면 그건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QR코드 부활, 즉 건강코드가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사천성과 광동성 정부에서는 이미 QR 건강코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로써 작년 2022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되어 28일 종료된 백지 시위와 11월 30일 장점인 사망 발표로 장점인의 장례식이 12월 초에 끝난 뒤 2022년 12월 7일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단된 QR 건강코드는 1년여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각종 폐렴 관련 전염병이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팩트체크는 없죠. 하지만 중공의 관변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도 통제하고 온라인 뉴스에서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해외의 중국 전문 언론들이 중국 내부의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확인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유아 호흡기 질환이 10월부터 퍼졌지만 이게 사실상 여름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시작되었고요. 독감도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면역력이 아직 약한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호흡기 및 폐렴과 관련된 각종 바이러스들이 성인과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23일 흑룡강성 치치허울시에 있는 중공의 인민해방군 연합보장부대 제961 병원, 제203 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제961 병원의 소화기과에서는 총 8종의 병원체 검사 중에서
5종이나 동시에 감염된 한 남성 환자가 출연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바이러스의 왕, 오독교주, 5개 바이러스의 교주 이렇게 스스로 칭하면서 SNS의 검사 결과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 남성에 대한 검사는 11월 22일 했고 다음날 감염된 5종의 호흡기 질환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B군이며 검사 결과에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에 이 사실이 퍼지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4가지 질병에 감염되었는데 우한 폐렴 코로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클라미디아, 그리고 수족구에 걸렸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증상들과 사망 사례까지 언급하며 중국인들이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 씻기 등과 같은 방역 조치를 개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유행을 사전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2차례나 우리 정부에게 촉구했던 내용과 일치하죠.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중국의 확산 사태를 더욱 주시하고 미리 사전 예방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가 호북성 무안시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저는 당시의 상황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친구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적 표현까지 써가며 방치하다가 방역 예방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쳐버렸고 우리 국민들은 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반드시 사전 예방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